윤 대통령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1차적으로 불성립된 것인데 그건 일사부재의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난 일인데 이걸 무리하게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다시 올려가지고 억지로 이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억지 탄핵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또는 이게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사기 탄핵이라고. 그래서 이거 애초부터 이건 무효이고 사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라는 거를 밟았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이 저 밑바닥으로 깔아앉고 있는 중인데 근데 왜 이게 문제인가?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전체 법관의 한 3% 정도. 이 우리법연구가 1988년도인가 그때 이제 처음 설립됐거든요. 창립됐는데 그때가 초대 회장이 전 대법원장인 김명수입니다. 김명수가 이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이 후신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들었죠. 그것도 역시 김명수가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영배가 이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회장하면서 인사를 썼어요. 소금은 3%가 바닷물을 그렇게 썩지 않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회원들도 전체 법관의 한 3%를 겨우 넘는 정도다. 그러니까 소금무 역할처럼 우리법연구회가 한국의 법조계를 그렇게 맑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소금이 물을 썩지 않게 하지만은 잘못된 오염된 소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소금은 바다 전체를 물을 전체로 물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3%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3%인데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3분의 1을 우리법연구회가 차지하고 있다. 출신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인원이 9명으로 구성되잖아요. 이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지명을 하고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그래서 이게 9명이 되는데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을 3명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소가 삼권 분립에 따라 3명인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떻게 3명씩이나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구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곧은 판결들을 했는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탄핵을 당연히 중지해서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들이 온당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제 원래 문재인이 임명한 거거든요. 이미선과 동시에 둘이를 이제 문재인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요. 그런데 그 앞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나갈 때, 그럼 나갔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천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안 했단 말이죠. 국회에서 3명을 추천 안 하면서 6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가 그런 상태에서 왜 안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뻔한 거예요. 문영배가 자연스럽게 소장 대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나가면은 새로 임명되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자기들이 나가기 전에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서두른다는 거죠. 그 앞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 한덕수. 이 사람의 탄핵을 했으면은 빨리 해가지고서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의 임기를 대신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한덕수도 잘 말도 안 되는 논리. 그게 뭐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건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고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 걸 그걸 트립 잡아서 탄핵을 하는데 그럼 대통령 대행인데 그때는 대통령 대행 얘기를 하고 대통령 대행이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거지로 국회의장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 탄핵한 걸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죠. 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논의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입법부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것도 이재명의 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입법 독재예요. 한 정당이 그것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럼 저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눈 감고 그러면서 부당하게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대통령 윽박질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대행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다고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결국에는 이 윽박질러 가지고서 2명을 이번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이 마은혁인데 마은혁도 임명 안 하고 둘이서 여야 간의 협의 이게 원래 국회에서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 한 명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또 탄핵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에 중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 식의 행태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소가 과연 정당하게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거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윤 대통령 말대로 불법으로 지금 뭐 온갖 게 다 불법이잖아요. 영장 치는 것도 불법, 수사하는 것도 불법, 거기다가 뭐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도 불법,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속이 돼서 이번에는 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그 공수처. 난 그래서 공수처 이거는 빈손으로 가야 돼. 이 공수처장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내란죄 수사할 이유가 뭐 명분이 없는 거 아니야. 법적 근거도 없고. 그걸 공수처가 그거 수사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유리범 연구회 출신 판사 윽박질러가지고 서부지법에 그 중에 서부지법 원장을 했던 사람이 정계선이잖아요. 얼마 전에 임명된. 그런데 그 정계선이 지원장을 하고 그 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은혁이 부장판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순영이 영장을 때리고 거기다 그것도 입법이라고 하는 거 입법부가 있고 판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판결만 하면 되는데 예외조항 이거는 안 한다. 이게 입법이란 말이야. 판사가 입법까지 하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우리법 연구회가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를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임유성 같은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 그거는 김명수,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를 만든 김명수가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지금 문제 우리가 저런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려도 되는가 하면 대부분이 다 우리법 연구회예요.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법 연구회의 이미선 판사가 이 부부가 우리법 연구회예요. 또 그 판사를 하다가 남편이 변호사를 했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지난번에 청문회 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이미선은 주식 투자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재판에 어떤 회사와 관련된 그 재판을 맡게 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을 하든지 또는 그거를 기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피도 하지 않고 처분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는 보험회사하고 이게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샀어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특허를 많이 하는데 특허법으로 해가지고 김명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이 변호사로서 특허 소송을 하는데 그럼 특허 소송을 하게 되면 정보를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집중 매수한 의혹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하루 이게 평균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 1만 주 정도 이렇게 팔리는 아주 많이 팔리는 거 아닌데 상광글라스라든지 뭐 이런 그거를 하루는 57%, 그 다음에 또 하루는 뭐 63%. 이걸 한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내부자 거래 또는 준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이 이미선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거 주식은 처분하겠다. 그 다음에 그거 잡힌 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1억 원 정도를 더 샀다가 하거든요.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 모르지만 3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보통 노비를 할 때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뭐 우선순위 뭐 해가지고도 하지만은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법 연구회락에서 공정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익에 몸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법에 하면은 자기가 자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부부가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서 이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너무나도 엉터리다 이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적이고 사기 탄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재판에는 이해 당사자가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선이라고 하는 재판관,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어느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느냐 하면 YK 법무법인인데 YK 법무법인의 공동대표 둘이가 한 명은 권순일이고 한 명 오충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목하느냐. 권순일 아시다시피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권순일은 재판 거래 의혹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의혹 아닙니까? 유죄 판결을 권순일이 들어가가지고서 무죄로 하면서 저 사람이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나가고 그 이후로 국회의원도 되고 그게 그걸 따지고 가면은 결국에는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죠. 그 권순일하고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오충진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남편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자진해서 빠지든지 그러면은 권순일 재판부터 먼저 하든지 서두르든지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질질 끌어가지고서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안 하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둘러 가지고서 끝내려고 하는 이거 전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뒤죽박죽에 법치주의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미선 부부라는 얘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탄핵 심판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1인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일당 독재자는 그 일당 독재에다가 1인 체제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무한대로 늘려준 그 자의 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아내는 재판관, 남편은 그 법무법인, 부부로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또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퇴를 해야 됩니다. 문영배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둘이는 빼고 정계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계선은 자기 남편이 김희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공감의 변호사예요. 대표 변호사 거의. 그걸 대표하는 변호사가 정계선이 남편. 그 다음에 그 공감의 이사장은 아까 김희수라 했는데 후원회장이 누구냐? 대법원 판사를 했던 사람 박시환이라고. 이 사람도 우리 법연구회. 너무나도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돼 있는 구조다. 그런데 공감에서 김희수가 지금 국회 측의 대표 변호사,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사람은 당연히 기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